첫 소식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청문회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후보자가 대기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청문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 늦게까지 이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여전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91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날짜도 어겨서 제출했지만 60%밖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청약이 이게 가장 큰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74점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당첨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분양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자 측에서 인터넷 청약이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청약이라도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신청 내역은 확인 제출이 가능하다고 또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지금 추가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세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주제죠. 이해운 후보자는요, 이 당시에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인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청약에 등록을 해서 청약 가점을 얻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혼사가 깨질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들과 같이 살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명이 됐나요? 저는 시어머니의 주장이다 보니까 이거 네. 제가 간의사를 알고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납득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혼사를 왜 또 추진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양가 집안에 다 그런 것을 보고했을 텐데 그 해필 왜 분양할 때 그렇게 사이가 나빴다가 나중에 분양 이후엔 또 사이가 좋아졌는지, 이 대목이 저는 정말 설득력 있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위장 미혼 이 사안은 어쨌든 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위법 탈법 논란에 허위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서 이거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위중한 문제죠. 더더군다나 이해운 후보자는 만일 임명된다면 700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우리나라의 곳간직입니다. 이렇게 공사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허위 해명에 약간 의혹까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번 청문회에서 다 어떻게 소명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이번 위장 미혼에 대한 그 해명 하나만 봐도 상당히 한 시간 벌기 버티기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사고 가족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결혼식 직후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후에 이 청약이 끝난 뒤에는 다시 또 가족들의 노력으로 사이가 좋아졌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이 인사청문회 내용을 지켜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냥 엄호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후보자에게 질문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해명은 들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해운 후보자가 오늘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사청문 관례를 보면 야당은 무조건 공격하고 여당은 그 공격을 무조건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측에서도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았고, 최종적으로 그 묻고 답하는 과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이것이 정말 이해운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납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에 해를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변명이신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첫 번째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해운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에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 이런 것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뭐 그래서 오늘 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21일까지 국회 시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이라도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전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는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해운 후보자가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비망록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운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이 비망록 때문에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위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이거 비망록 한 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이걸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뜻인데 제가 이것을 대국민 공개를 하더라도 후보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이것을 다 공개할 때 작성하지도 않은 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는 이 비망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지금까지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제3자가 소문 내용을 버무려서 만든 일종의 속칭 지라시라고 부르죠.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공개하는 건 반대했어요. 이게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공개 여부를 저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내놓는 해명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리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 의원 시절에 갑질을 누군가에게 했다고 해서 그 원한이 묻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정말로 이해운 후보의 내재적 관점에서 그런 정도의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정말 본인이 꼭 낙선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그리고 본인의 그 품성과 관련해서 하느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들 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가 과연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이 아무리 안 썼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썼다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 의원 시절에 했었던 다양한 갑질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지금 비망록이 자신이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인사청문위원 나아가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는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 시작되면서 지금 야라고 적힌 피켓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노트북 앞에 세워둔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 보좌진에게 이 막말을 했던 이해운 후보자의 녹취, 거기서 이 소리를 지르던 그 부분을 저렇게 프린트해서 피켓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워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지적을 하면서 결국엔 나중엔 이걸 떼어냈죠. 자, 어쨌든 이해운 후보자의 아들들이 또 논란에 휩싸인 내용이 있죠. 자, 대부업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이 투자를 한 건 대부업체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투자한 곳이 대부업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니, 대부업체인 걸 알면서 투자를 해놓고도 대부업체 아니라고 여태까지 해명을 한 거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저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업체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저거를 다른 자료에는 대부만 싹 빼고 여기에다가 마치 깨끗하고 했던 무슨 뭐 일종의 무슨 뭐 그 벤처 같은 기업처럼 이렇게 살짝 그 버무렸다가 네. 실제로 국회에 제출했는 게 위증죄가 여긴 또 적용이 되니까
자신이 뭐 좀 헷갈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부업체라고 왔는데 어쨌든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네.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우리가 사실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부업체는 굉장히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공직 후보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선출직 의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의 가족들이 과연 그런 업체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도덕적 윤리적 비난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탈법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석연찮게 서명을 못할 정도라면은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 살짝 숨기고 있다가 국회 오늘 당일 청문회만 좀 넘어가자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말씀하십니다만은 이런 꼼수를 쓰는 것들이 과연 네. 이번에 잘 통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뭐 대부업체의 가족들이 투자를 한 게 뭐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도덕적으로 또 국민 정서상 이 공직자가 해야 될 행동이 맞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해운 후보자 아들 삼형제가요. 초등학생 시절 미국과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또 새로 불거졌습니다. 당시에 국외 유학 규정은요. 부모가 함께 거주해야만 합법적으로 유학이 인정이 됐습니다. 유학을 보내려고 생각하신 분이나 보내보셨던 학부모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게 충족이 안 돼서 유학을 못 가는 사례도 많으니까요. 생계 때문에. 자, 이해운 후보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이나 당시 활동 등을 보면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불법 조기 유학 문제로 낙마했던 사례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미 해명된 자료만으로는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네. 실제 부모가 동거해야만이 초중등 교육법상의 조기 유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국내 정치활동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모가 계속적 동거를 하지 않은 것은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실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의 입출국을 거듭하면서 아이들 보호, 네. 양육을 했는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간에 겹친 기고 당시 국내에 있었다는 몇 가지만으로는 뭐 일단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비는 기간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좀 충분히 소명해서 법률 위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될 텐데 일단 사전에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네. 아들과 관련된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요. 첫째 아들의 대학 입학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또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으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입학 전형 해당 요강 어디에도 다자녀 전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자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셋이다 보니 그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했고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대요, 장남이?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을 답을 하시오, 답을! 다자녀 전역으로 신청을 했던 것은 차남이었는데 차남과 장남을 저희가 잠깐 혼선을 빚었던 것뿐이고요. 차남은 연세대학교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했지만 말씀하신 그 규정들은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고 공개된 규정이고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아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 많아서 좀 헷갈렸다 기억이. 아들이 어떤 전형으로 몇째 아들이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헷갈렸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건데 자 2010년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전형이 없었던 걸로 지금 드러났죠. 자 그러자 다시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이제 오래전 일이고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많아서 기억을 잘하지 못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의혹이 이것도 있습니다. 사회기여자 전형이라고 해도 이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잖아요.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한 만큼 뭔가 논란이 그냥 쉽게 잦아들 것 같진 않아요.
그 해에 연세대학교 정원이 그러니까 수시 입학 정원이 한 2천여 명 정도 돼요. 네. 그 가운데 사회 기여자 쿼터가 20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20명이라고 하면 정말로 바늘구멍이거든요.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은 과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했길래 연세대학교의 사회 기여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는지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 다자녀 전형으로 갔다고 한다면 아들이 셋이니까 그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 기여자라고 하는 것은 강남 8학군에서 공부하고 또 초등학교 시절엔 유학까지 했었던 그 장남이 어떤 사회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명문대인 연세대 그것도 20명밖에 안 뽑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회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다면 그 해명을 내놓은 것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었겠지만 네. 좀 아버지는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당시에 이혜훈 의원은 의원이었고 네. 이렇다면 뭔가 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거죠. 네. 자, 오늘 오후까지 저녁 늦게까지도 아마 이 인사청문회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